경매는 투자금이 엄청 많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애초에 싸게 사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1억짜리를 해도 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인 거고, 투자금이 뭐 2천만 원, 3천만 원밖에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똑같이 3천만 원을 들고 일반 공인중개사 가서 부동산을 산다고 했을 때 당장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을 거거든요. 샀다가 바로 팔았을 때 이득이 남는 건 경매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경매로 성공할 만한 사람들 특징입니다. 아, 있죠. 이 사람은 진짜 경매로 하실 수 있겠다. 수강생도 많이 만나보셨고 그중에 성과가 되게 좋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강사의 입장에서 이 사람 진짜 되겠다 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지. 있어요. 진짜 딱 보이는 특징이 경매에 관한 모든 내용을, 법적 조항 뭐 이런 거를 수업에서 다 알려드리진 못하거든요, 물리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게 본인이 스스로 물건을 찾아보고 이런 걸 미션으로 드리긴 하지만 스스로 찾아보는 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과를 만드실 분들은 질문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유튜브에 키워드로 검색만 해봐도, 예를 들면 대출을 제가 말씀드리긴 하지만 지금 대출 몇 % 나오는지, 경매로 낙찰받고 며칠 뒤에 잔금 납부인지, 심지어는 수업 내용에 나왔던 거를 질문을 또 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런 걸 느껴요. 본인이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알려주길 바라는 분들은 계속 본인 스스로도 확신을 못 가져요. 알려줘도 의구심을 갖고 이게 좋은 물건이라고 소개해줘도 아파트 이런 게 아니라면 만족을 못하고, 나 정도면 더 좋은 걸 봐야지. 근데 내 돈은 뭐 5천만 원, 6천만 원밖에 없어. 8억짜리 집을 보고 싶어. 그런 분들은 사실 경매로 이게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한 네.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되는구나. 객관화가 안 돼 있는 거죠. 입찰조차 사실 못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이 객관화가 돼서 투자금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야. 아, 그럼 그 안에서 열심히 이제 임장도 가고 조사도 해보고 인터뷰도 해보고 혼자 깨달아요. 좋지 않은 집이지만 여기서도 사람들이 다 살고 집을 또 사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조사해봤는데 다 집주인이에요. 그 말은 뭐죠? 그 집을 사서 들어간 사람이에요. 분양을 받았건 아니면 나중에 샀건, 여기가 실거주하기가 정말 좋구나 해서 내가 투자를 좀 더 좋은 가격에 적극적으로 입찰을 하는 거죠. 경매는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예상치 못하게 살고 있는 세입자가 빨리 나가주면 저희는 좋지만 사정이 있어서 뭐 한 달, 두 달 더 있을 수도 있거든요. 조급하신 분들은 유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당장 얼마를 만들어야 된다, 보장이 사실 안 돼요. 살고 있는 분이랑 협의가 안 되면 집을 팔 수도 임차 줄 수도 없거든요. 저처럼 좀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갖고 접근을 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명도라고 해서 이사 내보내는 것도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그게 다 되고 내놔도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한두 달 만에 뭐 결과를 만들겠다면 저는 그냥 주식이나 코인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경매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사실 경매 전업 투자는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자기 업이 아예 없고 경매로만 하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미 자산을 일구시는 분들 그쵸. 이미 일궈놨고 대출이 아예 없거나 경매로 전업을 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뭐 일을 하고 있고 결국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내가 가용 가능한 남는 돈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불안감이 있겠죠. 주식은 샀다 팔았다 이게 빠르잖아요. 경매는 부동산 분위기에 따라서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 금리도 영향이 있고 하니까 전업으로 삼기에는 진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또 단점일 수도 있겠네요. 경매라는 건 애초에 시세보다 싸게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가지고 바로 파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투자금을 늘리는 거죠. 그게 뭐 한두 달 안에 이루어지긴 어려우니까 팔리는 것까지 생각하면 반년 정도는 보는 게 낫잖아. 낙찰받고 자기가 나름대로 플랜을 세울 때 뭐 한두 달 이렇게 계획을 잡는 게 아니라 6개월 이상은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싸게 받은 건 까먹고 안 팔리니까 계속 그것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하거든요. 대출 이자가 나가더라도 내가 싸게 산 금액이 훨씬 더 클 거기 때문에 뭐 안 나가더라도 뭐 기다릴 수 있거든요. 싸게 받으면 그냥 게임 끝이에요. 이거는 오래 걸려도 버틸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내 소득 자체가 좀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좀 성공하시는 분들 보면 이 과정 자체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재밌다고 해요. 내가 조사한 걸 입찰을 하고 조사 자체의 과정을 재미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임장 간 지역에 맛집을 찾아본다던가 여행식으로 다니는 거예요. 조사한다 이런 거보다는 간 김에 뭐 경매 물건도 보고 동료끼리 뭐 커플끼리 맛집 가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오는 거죠. 그런 이제 재미 요소라도 찾으면 이게 일이 더 또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일상생활에 녹여서, 경매라는 게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전이에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건데 한두 번 낙찰받아가지고 웃기지는 않거든요. 돈을 벌 수는 있어도. 그래서 이거를 자체를 습관화하게 되면 흥미 요소를 찾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경매는 투자금이 엄청 많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애초에 싸게 사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1억짜리를 해도 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인 거고, 투자금이 뭐 2천만 원, 3천만 원밖에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똑같이 3천만 원을 들고 일반 공인중개사 가서 부동산을 산다고 했을 때 당장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을 거거든요. 샀다가 바로 팔았을 때 이득이 남는 건 경매밖에 없습니다. 투자
정신이 좀 중요하겠네요. 실거주할 집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와 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실거주할 사람이 있으면 집을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 집 마련 차원에서 시세조사와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수요가 충분히 있는지. 임장은 꼭 해야 되죠. 경매는 임장을 잘한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사람들한테 말을 잘 걸어요. 까임의 두려움이 없군요. 최대한 심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수업 때 저도 성향이 완전 아이 내향적인 성격인데 바꾼 거예요.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버는데 놀면서 벌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하다 보니까 저도 성향이 경매를 하면 물어봐요. 막 경매할 때만큼은 사람들한테 말을 걸어요. 왜냐 일이니까. 그랬더니 습관이 돼서 제가 바뀌더라고요. 사실 해보면 별거 아닌데. 임장이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하는 정규 강의는 제가 모시고 가서 보여드리니까 그런 걸 하면은 조금 더 낫고 근데 최종적으로는 결국 자기가 해야 되는 거라 그건 자기가 극복을 해야 돼요. 그냥 극복하세요 보다는 보여주고 이렇게 똑같이 하세요 하면 좀 더 하거든요. 그런 걸 하면 좋죠. 딱 한 번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 그 틀을 깨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 차이가 부자가 되냐 안 되냐의 차이까지 가는 것 같아요. 평생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요. 한 번이라도 해보면 이게 계속 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 사람들을 10년 뒤를 봤을 때 인생이 아예 달라져 있겠죠. 처음이 어렵지 않다는 걸 계속 입증시키고 긍지에 만드는 게 교육하는 저 같은 사람의 숙명이지 않나. 유익했습니다. PD님이 유익했다면 좀 만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